KT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? 강명에서 내려오는데 이 직선이 당시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. 쭉 오다가 약간 돌았어요. 저 멀리서 보면. 왜 돌았나 하면은 요 앞에가 큰 폐강이 있습니다. 폐강이 일제시대부터 여기서부터 한 4km 지점에 3, 4km 지점에 일제시대 때부터 유명한 폐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13년 동안 땅굴 일을 하면서 땅굴 징후 제보를 받는 그 주변은 폐강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0월 14일 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2개의 영상을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땅굴 굴착의 일부 버럭을 그 폐강 쪽으로 처리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어렵게 또 이창근 단장이 일본에서 구한 영상을 우리가 최초로 공개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까지 땅굴 징후 제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주변에 거의 폐강이 있다는 이 자체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하성 땅굴의 지리적 부분이나 환경적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재절개에 대한 필요성이 연천 땅굴 다음으로 이 하성 땅굴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하성은 중부권을 관통한 땅굴이기 때문에 이 하성 땅굴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연천이 1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성이 2순위가 되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정말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. 예전에 제가 한성주 장군님을 모시고 이 지역을 제가 탐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3km 지점에 들어가면 일제시대부터 큰 아연탄강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고설정철도 예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게 직선이 가야 되는데 폐강 때문에 돌렸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땅굴 징후 주변에는 반드시 그 폐강들이 있다는 게 제가 13년 동안 정문을 통해서 또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면 뭐 상당한 버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폐강을 이용하면 버럭도 처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족한 공기 문제까지라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만 들어오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. 이 자체가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민간군 TF가 구성이 되어지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폐강을 정밀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. 그리고 이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해외 첩보팀장이었던 김영한 교수가 김포반도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250km, 한 대전까지 내려갔다는 대국민 안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 국방부는 지금 국방부의 북한의 땅굴 굴착의 능력이 임진강변을 내려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김포반도에 일제시대 때부터 아연 폐강이 있었어요. 하곡강산이 있었습니다. 하곡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땅굴 굴착의 그 주변에 있는 폐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 전술 전략이 김일성이가 이미 땅굴 굴착할 때부터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. 그래서 좀 폐강 주변 또 폐강 전체를 땅굴 굴착에 대한 민간군 TF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 부분을 전면 재조사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성 땅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3km 이상의 일제시대 때 사용한 폐강이 있어요. 그 폐강을
지금 가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이 폐강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13년 동안 땅굴 진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땅굴 제보자들의 전화를 받으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. 그 주변에 뭐 군사 기지가 있느냐, 그 주변에 뭐 폐강이 있느냐 물어보면 폐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화성 땅굴 현장도 사실상 3km 전후 지점에 폐강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 그 폐강은 결국 김일성이가 땅굴 굴착을 할 때에 그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 폐강이고, 또 이제 그에 대한 영상이 10년 전에 우리 남굴사 탐사단장인 우리 이창근 단장이 일본에 가서 폐강의 일부 버력 처리를 한다는 영상을 작년 2013년 10월 14일 날 TV조선 장승민의 시사탱크에서 그 영상을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버력을 처리하면 그 부대 효과는 뭐 공기 문제까지라도 상당히 또 처리할 수 있는 그 효과가 폐강에 있다는 거죠. 그런데 폐강 정도면 뭐 사람들이 그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? 예, 방치되어 있는 그 경도 속에 누가 들어가기도 좀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땅굴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민간군 그 TF가 구성이 되신다면 일제부터 크게 사용한 폐강을 전면 재조사 필요성이 요구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지금 이제 앞면에 보이는 저 산 자체가 일제 시대 때부터 이 지역에 유명한 그 폐강이죠. 듣기로 아연 강산이었다고 이야기를 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뒷면 쪽 보이는 저 산 자체가 일제 시대부터 오랜 세월부터 그 강산으로 사용했던 그 지역이고, 원래 이제 그 아까 KT가 이쪽으로 해서 직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폐강 때문에 돌려버렸습니다. 폐강 때문에. 원래 이 폐강 쪽으로 직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폐강 때문에 돌렸다는 그런 당시 그 유서 보도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쪽에 출구가 폐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뭐 사실상 속속무책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땅굴이 폐강 쪽으로 출구를 만든다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자체가. 그러니까 뭐 출구 중에 하나가 폐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뭐 주장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 주변 뭐 그 내력벽을 통한 출구, 또 이런 야산 쪽 같은 경우는 오래된 폐강 지역의 또 안전한 출구 형태,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? 이제 요게 이제 강산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죠. 차 좀 들어가도 되죠? 관계없죠 사장님은. 잠깐 한번 들어가 봐. 사모님 계시고. 여기 폐강 들어가는 곳에 뭐 이렇게 뭐 떼줄로 이렇게 누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뭐 좀 들어가 봅시다. 일단은 저도 이제 13년이 화성 땅굴 사역 13년 만에 또 폐강을 전번에 올 봄에 한성주 장군님하고 한번 온 적이 있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와 봅니다.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해놓지를 않았는데 당시 그 폐강을 화성 땅굴 하면서 상당히 그 여론의 소리를 우리가 소리를 크게 쳤는데 13년 만에 다시 와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폐강 있는 곳으로 한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땅굴 사역을 13년을 하면서 많은 그 제보해 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폐강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화성 땅굴도 지금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3km 전후 지점인데 여기서도 이게 폐강이 뭐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 시대 때부터 상당한 규모의 폐강이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조선중앙 TV에서 공개한 게 보면 버력 일부를 폐강에 처리한다 그 영상을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.
그 영상을 10년 전에 우리 그 낭굴사 탐사 단장인 이창근 씨가 일본에 가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를 했지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보는 입장에서는 폐강이 뭐 버럭 처리도 되지만 출구 형태에서는 폐강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거죠. 깊은 산 속에 있고 그렇다고 뭐 현재 이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여기서 뭐 병력들이 나오면 뭐 소수목적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또 김일성이가 실질적으로 그 땅굴을 파야 되겠다는 그 결심 중에 하나가 김포 그러니까 애기봉 쪽 이 김포반도 쪽에 그 하국 강산이 있었답니다. 그 하국 강산을 보면서 아 땅굴을 파야 되겠구나. 그 김일성이 어떤 땅굴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폐강을 이용하는 그런 전술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주변에 뭐 폐강이 있다면 예전은 그냥 봤으면 지금은 좀 신중하게 좀 보고 그 주변에 무슨 징후가 있는지 한번 국민감시단은 이렇게 스스로 발족을 해가지고 또 그런 징후가 있다면 낭굴사나 관계기관에 또 이렇게 제보를 해주면 상당히 땅굴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. 폐쇄가 된 것 같고 어디가 입구였어요? 내가 보니까 그때는 이런 나무가 있었으니까 이쪽에 어디 그때는 좀 집도 이렇게 뭐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전체가 완전히 뭐 180도로 전혀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네. 이거 보니까 다 부숴버리고 그때는 좀 이런 창고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흔적조차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그런 강산의 한 전체 부분이죠. 전체가. 그러니까 지금 KTX가 서울에서 여기서 출발하고 또 강명에 내려서 출발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죠. 네, 근데 그 KTX가 원래는 이 직선으로 가자면은 이 광산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죠. 지금 이 광산 때문에 돌아서 변경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? 네,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정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. 그럼 정규 뉴스에도 그 폐강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 뉴스도 당시에 나왔어요. 나왔는데 제가 이제 땅굴 일을 해보면서 그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면 직선으로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직선을 안 하고 돌렸느냐?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폐강 자체가 상당히 땅굴과의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조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돌렸지 않느냐.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하고 싶어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당시에 네. 어떤 그 조직적인 네. 그 세력들에 의해서 네. 네. 이게 땅굴이 네. 발각이 될까봐 네네. 이쪽을 KTX가 지나가면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. 탄로날까봐 네네.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. 네, 그 논리에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제가 한번 들고 싶어요. 그 논리에.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폐강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. 왜냐하면 그 설계 변경한다면 경제적인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 봤을 때는 물론 뭐 그분들은 뭐 폐강 때문에 집안이 약해서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돌릴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화성 땅굴 현장하고 한 3km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의 약한 문제가 아니라 땅굴과의 어떤 연관성 자체를 전혀 부인하고 싶지는 않죠. 어느 그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.
얘기해 줘 보실래? 네. 아까 네, 그 아까 지하수 사건이 그 일어났던 그 지역에 저는 그 땅 주인을 당시 제가 경기 경찰청 그에 가서 간첩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수사관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공 수사 요원들이 한직으로 다 쫓겨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사님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 간첩 신고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.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체 조사를 해봤을 때 상당한 그 문제성이 있다. 특별한 뭐 사업체도 없는데 상당한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그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 자체가.